이루었으므로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성실하게 행감을 준비하셔서 우리 집행부도 이제 거기에 따른 개선과 이제 또한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가 더욱더 시민들이 살기 좋고 또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평택시가 기대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저만 PPT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일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우리 9대 때 들어와서 처음에 그 조례 정비에 대한 그 시의회 연구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개정과 폐지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걸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뭐 변동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의원도 이제 그 조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9대 때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부 개정 말고 제정한 조례가 전부 다 몇 건이고 그 조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실현하고 있는 것과 실현하지 못한 것, 그러면 그 정책 사업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좀 이제 자료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9대 때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안을 76개를 했더라고요. 76개 중에서 이제 우리 문화국제국이 저한테 준 자료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취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문화국제국이 4개예요. 그러니까 평택시 에코 무지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외에 이제 3건으로 해서 4건인데 이 4건이 보니까 다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사유도 좀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사업에 이렇게 법적 근거로 해서 이제 그거를 기획하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법적 근거에서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현상이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겠으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평택 그 시의회 입법권을 경시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의회는 당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면 뭐 그 해에는 바로는 할 수는 없으나 2년, 3년 지금 이제 4년째로 접어가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혀 실행이 되어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 문화국제국의 4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 추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까 3건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네. 제 3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자료는 없고요. 네. 근데 의원님께서 이제 에코뮤지엄 얘기를 그 외에 예를 들으셨는데 에코뮤지엄 같은 경우는 사실 24년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지금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좀 실행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말씀을 그럼 드리고요. 이제 그 옆에 그런 사유를 좀 적어주면 네. 이거를 이 정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라는데 전혀 여기에 보면 추진 현황에 전부 다 그냥 보시다시피 그냥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요구할 때는 이것도 집행부에서 좀 성의 있게 확실하게 좀 검토를 해서 어디까지 이걸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태란이나 미사유나 진행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면은 이러한 뭐라 그럴까 오해를 또한 신뢰를 의회에서 이렇게 입법을 한 거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한 그 입법을 경시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우리 문화국제뿐만이 아니라 전 국가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제 자료 제출한 거는. 그래서 그러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열흘 전부터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을 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한꺼번에 이제 자료들이 몰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안 오고 또 행감 중에 오고 그러면은 저희 의원들이 그걸 실제로 보고 분석하고 이거는 우리가 행감에서 질의를 하지 않아도 해소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걸러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종합운동장의 입주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총 이제 그 11개가 있는데 11개 중에서 지금 공실이 있거든요. 예, 하나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전년도 행감에서도 질의했을 때 그 체육하고 관련되지 않는 입주 단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변화가 돼서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럼 지금 현재 하나의 공실이 있게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세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공실을 지금까지 이렇게 두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체육 시설을 이제 두기로 저희들이 이제 정하고서 그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입주하겠다는 단체가 없어서 현재는 비워두고 있는 건데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통보해서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1월부터 이제 1년씩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났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손실이지 않습니까? 한 공간이 비었다고 하면 사무실이.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서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2개를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사용료 임대료를 이제 면적 기준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15호하고 118호를 이제 장애인 체육회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24년도에 보면 118호가 패러글라이딩 연합회에서 썼어요. 같은 평수인데 그 당시 이제 110만 원 이상의 사용료를 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115호하고 118호 2개를 플러스하면은 537만 원 임대가 발생하는데 480, 즉 57만 원의 어떤 그 감액이 돼 있는데 사유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임대료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 요율에서 했는데요. 저도 현재 총 계는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본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서 어떤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절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됐나 해서 이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해서 어떤 근거가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다른 체육회에서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나 행정에서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이것이 그렇지 않을 때 똑같이 객관적으로 했을 때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다.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민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죠.
네네. 모든 저기 축제 행사에 예, 예. 그 시민평가단에 지금 현재 어떤 행사에 뭐 2명 내지 3명씩 가서 그분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 배점에 관해서 이제 뭐 항목이 있어서 그렇게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현재 그 25년도에 이제 30명 시민 평가단을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시민평가단을 군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시민평가단이 선발을 돼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전에 어떤 교육이 행해지고 그 교육에 의해서 모든 행사나 또한 축제에 그 참관을 해서 형식적인 그치지 않고 어떤 내실 있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어떤 교육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 저희는 교육은 안 하고 있고요. 네네. 교육은 그 현재 이제 평가단 선정할 때 저희가 이제 그 평가 기준이 이제 항목에 그 그것을 예예 받으셨. 그러면 네. 그 교육이 없다고 한다면 네네. 교육은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본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그 평가단 구성을 좀 다양하게도 하고 또한 평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어떤 사전 교육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시민 평가단이지만 전문성으로 실효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 이 시민평가단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여기에서 좀 일한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주신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원님께서 좋으신 제안 해주셔갖고요. 네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계획안을 세우셔서 네. 좀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웃다리 문화촌이 이제 폐교를 향해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어떤 평택교육지원청하고 이러한 어떤 폐교를 인수하는 어떤 진행 여부가 좀 어느 정도 추진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는 저희가 무상대부로 이제 네네. 28년도 4월 17일까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28년도까지요? 예, 28년도 4월 17일까지 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3년마다 이제 연장을 해서 총 6회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이 학교에 대한 이제 공유재산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6년도에 이제 토지 특량하고 감정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감정 평가액이 지금 한 3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실거래가로 하면 한 예산액이 한 100억 정도 그 매입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매입 비용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좀 뭐 계약금이라도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계약을 해놓고 이제 예산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확보가 될 때 이제 네.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현실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네네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그 운동장에 조형물 설치 작업이 있거든요. 예예. 이것이 지금 그 중장기적으로 좀 그 예술 경관 조성 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1년에 이제 한 개씩 계속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를 매년 이렇게 조형물을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그 조형물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그 조형물에 대해서 파손 여부는 있는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19년부터 이 조형물 설치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이제 5개년으로 예예. 그래서 현재 지금 25년까지 해서 저희가 6개 지금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 설치한 것은 이제 그
그 무다리 문화촌에 현재 이제 조형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이 조형물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제 무다리 문화촌이 또 20주년이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의미 있는 설치물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설치물을 둘 장소도 없고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문화원하고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중단하는 거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공간에 그 어울릴 수 있고 평택의 어떤 정체성이 있는 어떤 조형물 이런 것들을 해서 중장직으로 해서 5년 동안 해서 이제 그 작품들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웃다리 문화촌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주말에 이제 시민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말에 어떤 특별한 그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예술 프리마켓이나 문화 장터 같은 것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 버스킹도 거기에서 뭐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그 마을 주민들과 또한 우리 평택에 있는 예술인들 를 포함해서 어떤 그 자발적으로 좀 참여 유도를 해서 그러한 활력 넘치는 어떤 그 웃다리 문화촌 공간이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한 어떤 그 것은 계획이 없는 건지, 우리가 그 마토 축제는 그 마지막 토요일 날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좀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그런 그 예술 프리마켓 아니면 장터 이런 것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어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 몰라서 여쭤봤고, 또한 없다고 한다면 좀 제안을 해보는 거거든요. 현재 저희 거기서는 이제 전시를 이제 그렇죠. 저희가 전시는 전시기는 하고 있죠. 있고요. 네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제안으로는 좀 좋은 것 같아서 저희 문화원하고 한번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어떤 또 방문객들도 이제 외부에서 우리 평택 시민뿐만이 아니라 인근 각처에 이제 오시는 이제 그 방문객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족 단위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에도 이제 어떤 경제성 활성화가 될 것이고, 우리 평택의 어떤 더 그 웃다리 문화촌이라는 브랜드가 조금 더 상징성 있고 높아질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그러한 것을 좀 계획을 해서 좀 실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또 계획안을 세우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평택 예술제가 이제 19회로 9월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본 의원이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에서는 이러한 그 예총에서 대표 행사를 성이 있는 그 평택 예술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간에 그 평택 그 예술제를 좀 다르게 이번에는 좀 준비를 해보자 하는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회장에 대해서 재심을 묻고 이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잔여임교회 회장을 이제 선출되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그 평택 예술제가 조금 변화돼야 되겠다.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쭉 그 예술제가 예총만의 예술제는 아니다. 평택 시민의 전체적인 대표성이 있는 예술제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 예총에 속해 있는 산하의 7개, 8개의 단체만의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19회 때 오는 계획안도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계획안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짜서 이제 교부 신청을 한다고는 이제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까지 간행적으로 해왔던 7, 8개의 그 협회에 n분의 1을 해서 이거를 보조금을
주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행사에 보조금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간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이거는 평택 예총만의 행사가 아니고 모든 평택의 예술인들이 축제에 좀 참여하고 시민들은 그걸 향유할 수 있게 해서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평택 예술제가 되어야지 된다. 이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번 19회 예술제를 준비할 때에는 그 관행적을 벗어나서 새롭게 그 대표성을 띠고 예술제를 종합적으로 전부 다 해야지 된다. 8천 예산에 4천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준 거는 일반 예술인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 같이 하나가 돼서 예술인들이 종합적인 예술제가 되고 그거를 우리 평택 시민들과 다양하게 임금각지에서 온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평택에서 예총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예술제인데 그것을 지금 본질을 지금 그대로 하지 않고 간행적으로 n분의 1 나눠 먹기식으로 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변화 있게 우리 과에서는 이거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술제에 대해서는 잘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 보조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 이상의 그 향유할 수 있는 예술제로 거듭나야지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과가 이사회를 열어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다고 하니 좀 참여도 하시고 이러한 문제성에 있는 것을 좀 얘기도 해주시고 거듭날 수 있는 이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하여튼 예총과 긴밀히 협조해서요. 다양하고 새로운 그 지역 예술인들이 또 참여하고 우리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등 해갖고 좀 그전과는 컨셉이 좀 다른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예총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18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n분의 1로 그 협회가 했다는 거는요. 또 이러한 간행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본 예산에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주시하셔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잘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예술대학에 대한 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거듭 쭉 이제 본 의원이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어떤 그 시민예술대학은 전문성도 있고 그곳에서 수료한 시민분들이 그 대학에도 가고 대학원에도 가고 전문성을 길러서 실질적으로 작가 활동을 하고 또한 서울로도 가고 외부로도 가고 우리 관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각각 읍면동의 주민 자체에서 취미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희석이 돼버리고 차별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민예술대학에는 본인들이 그 강의료를 실질적으로 많이 냅니다. 우리 각 읍면동에서도 뭐 만원 미만인가 아니면 무료도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는 좀 차별화를 둬서 실질적으로 시민예술대학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처음처럼 좀 회복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그 시민대학의 어떤 심화반을 그전에 연구반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잘 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이제 그런데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시민예술대학의 활성화를 해서 차별화해서 작가들이 나오고 또 이러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함께 이러한 간담회도 좀 주선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다른 어떤 예청이 없는 시민예술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바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의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이제 유사한 성격의 과목이 다 개설이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이제 취미 활동 그런 성격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시민예술대학은 일정 부분 이상 좀 좀 퀄리티를 좀 높여갖고, 예, 그분들이 졸업을 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본 의원 볼 때는 강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들도 그 이전에는 시민대학의 강사들은 교수라고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교 대학원에서 그거를 전공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르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고 한다면 그 강사분의 강사로가 지금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 나가는 강사라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어떻게 시민 대학으로서의 퀄리티를 높여서 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좀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현재 그 93년도부터 작품 수집을 해서 20년도까지 총 86점을 보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86점은 수장고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지금 일부는 네네. 저희 시청에 그 복도에 지금 전시를 전시, 하고 있고요. 예, 공공기관에 임대도 하고 일부는 이제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제 문화재단에서도 이제 그 미술품을 이제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그럼 이거를 좀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이번에 이제 문화재단에서 뭐 디지털화해서 온라인.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제 봤거든요. 같이 이것도 문화재단에다 전체적으로 넘겨서 관리를 하고 또한 그것도 어떤 그 디지털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네네. 하는 게 좀 합리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디지털화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 각 우리가 저 문화 관련 시설에 우리가 이제 구입한 그렇죠. 예, 미술 작품은 대여를 좀 활발히 해갖고 네네. 좀 모든 많은 시민들이 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미술지 뭐 은행도 이제 그런 디지털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86점도 그 재단에서 관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되게 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본 의원이 이제 그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모든 공공기관에 이제 BFE 인증 전과 BFE 인증 후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일원의 하나 중에서 이제 북부 문예회관을 토대로 많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 되어지지 않는 것과 또한 그러니까 전후 인증 전후의 현황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되지 않는 것은 언제까지 계획안을 세워서 이거를 그 BF 인증으로 이제 할 것인가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민간은 이제 우리가 연영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강제적으로는 없지만 이러한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그 이전 거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된다. 장애인분들이 지금 현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그 BF 인증으로 해놓고 어떤 우리 삶을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해놓지 않고 장애인이 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분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다,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라고 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제 그 이전에도 북부 문화회관은 20년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그 북부 문화회관의 2층이 전시관이거든요. 2층의 전시관은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전시를 있다 보니까 큰 조각품이나 아니면은 그 회화도
100호 이상을 갔을 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단으로 가다 파손이 되고 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또한 장애인분들이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사고 난 경우도 있었고,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경사로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해야지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 얘기했었고, 제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필요하다라고 이제 해서 그 용역을 했어요. 이제 용역을 했는데 이런 것을 설계까지 하고 비용까지 나왔는데 이러한 그 예산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서 밀려났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것이 먼저 우선순위를 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건 조금 더 뒤로 해야 되는 건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이 계속 뒤로 밀렸단 말인 거죠. 이거는 비단 우리 이제 문화예술공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을 좀 어떤 그 약자들에 대한 이거는 배려도 아닙니다. 이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균형 있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목소리가 적다 보니 기득권 세계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단체의 큰 소리에 물려서 민원이나 해줘야 될 것들을 먼저 하게 되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가 있어서 앞에서 그냥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정말로 필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약자들이 체감해서 삶의 향상을 느끼는 것이 자꾸 뒤처진다. 이제는 그거는 마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결단들이 행정에서 분명하게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그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국가장님들의 회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한 예산들도 이제 편성을 다 할 때 정말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좀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이동로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꼭 수혜 인원을 또 그걸 또 무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소수 약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예정된 세수에서 세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거를 체감 있게 서비스를 해주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 있지가 않잖아요. 체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그 세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행정의 모든 그 공무원분들의 인식 개선이 좀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이제는 좀 그러한 그 고정관념을 빼고 좀 바꿔야지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행정의 수장이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얘기해서 BF 전과 BF 후를 좀 계획을 짜서 되지 않는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중기한기적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모든 국가 부서별로 해서 그 좀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시티 투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티투어 이제 트롤리버스로 지금 현재 운행을 잘 해주고 이제 계십니다. 이제 트롤리버스도 이제 예쁘게 이제 25인승으로 이제 해서 운행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그 장애인을 위한 어떤 저상 버스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지적사항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셨냐 하면은 검토를 해서 저장 버스를 구입을 검토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거 작성할 때는 이제 네네. 저희가 그 시티 투어 현재 이제 버스 구입만이 이제 그런 저상형 버스가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었던 건데요. 이건 좀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시티 투어 인원도 이제 2대를 운영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그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를 갖고 있는 그 장애인 회관이라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행하지 않는 날을 미리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지체장애인 분들이 그 탑승할 수 있는 날을 따로 정해서 한번 시티 투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트롤리 저장 버스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 시티 투어를 할 때 거기에 갖춰진 트롤리 버스를 타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장애인 회관에 있는 버스를 가지고 트롤리 버스도 아니고 그걸로 시티 투어를 한다. 어떤 감성적으로나 어떤 투어를 할 때 감정적인 어떤 이러한 것들은 또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좀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해보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검토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로 지금 현재 25인승 트롤리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45인승도 지금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족 단위로 참가를 한다고 한답니다. 그럼 가족 단위로 하고 또한 단체로 20명, 30명, 40명 이렇게 했을 때는 45인승 트롤리버스가 필요하다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문화원에서 운행하는 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5인승이 필요할 때는 임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언제까지 우리가 45인승을 임대해서 쓸 것이냐. 그럼 45인승은 그냥 일반 관광버스인 것이지 어떤 관광 시티 투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해야지 된다. 앞으로 시티 투어를 단기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코스도 발걸이해서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앞으로 진행이 되려고 한다면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외부에서도 이러한 트롤리 저장 버스를 있으면 외부에서도 올 게 아니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산 없다 할지라도 균형 있게 같이 가야지 된다. 라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일단 처음에 우리가 트롤리 버스를 구매를 할 때 좀 장애인들 배려를 위한 고민을 못한 게 일단은 그건 잘못한 거고요. 저희 현재 지금 시티 투어가 지금 한 대당 평균 한 23명이 지금 탑승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게 많이 호응이 좀 좋아져 갖고 진짜 추첨을 하면서까지 트롤리 버스가 좀 많이 활성화되면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저상 버스로 트롤리 버스를 구매할 때는 한 7억 8천만 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뭐 구매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이게 트롤리 버스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하면은 저희가 다음에 그 증차할 때는 그 저상 그 트롤리 버스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 60회론가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6월 달로 했을 때 50회 이상을 지금 운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연간 지금으로 봤을 때 이제 가을 되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이제 구입을 할 것인가. 이것도 늦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족해서 외부에 있는 투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 좀 계획안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자 보험을 단체로 거기서 이제 드는 건 이제 당연한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뭐 개인 정보 보호로 인해 가지고 이게 보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나 봐요. 그럼 이것도 이제 그 보훈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문화원에서 단체로 이러한 여행자 보험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나는 개인 정보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를 받아주고 그 여행자 보험을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족 단위로 한 증서를 보여주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좀 문을 열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제 대안에서. 저희가 이제 천안을 비교하면요. 천안은 그 식대랑 여행자 보험 체험비를 다 별도로 운영하고 운행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서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문화원과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좀 보고를 우리 전체 상임위한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함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